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10과의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요즘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바쁘게 지내지는 않으세요?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 잠도 부족하고 식사도 제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메시지나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자꾸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고 이메일을 열어보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급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듣고 일 중독과 관련된 어휘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10과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누구에게나 버릇 하나쯤은 있죠? 저는 머리를 만지는 버릇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버릇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꼬고 앉는 버릇, 손톱을 깨무는 버릇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378쪽의 그림을 보세요. 그림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 그림을 봅시다. 이 남자가 지금 무엇을 고치고 있습니까? 동그랗게 생긴 것은 뭘까요? 바로 시계에 들어있는 톱니바퀴라는 것인데요.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도 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머릿속을 그려놓았네요. 컴퓨터, 전화기, 서류네요. 모두 일에 대한 그림인 것 같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일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회사 책상 앞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시계를 한번 보세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네요. 야근을 하는 모양이에요. 세 그림 모두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같네요. 오늘은 웨이 씨와 선배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거예요. 먼저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웨이 씨의 버릇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웨이 씨의 마음이 어떤가요? 요즘 어떤 증세가 생겼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배는 웨이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나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얘기하면서 자꾸 시계만 보게. 미안해요. 항상 바쁘게 지내서 그런지 급하지 않을 때도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널 보면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더라.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도 바쁘고 쌓여있는 일을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의식적으로 쉬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더 잘 안 되는 법이거든. 맞아요. 요즘 도대체 제가 왜 사는지 회의도 들고 정말 우울해요.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좀 쉴까 봐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 웨이 씨의 버릇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입니다.
선배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웨이 씨가 자꾸 시계만 봤죠? 웨이 씨는 급하지 않을 때도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웨이 씨의 마음이 어떤가요? 요즘 어떤 증세가 생겼습니까? 네, 마음이 바쁘고 쌓여있는 일을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울하다고 했네요. 세 번째 질문. 선배는 웨이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나요? 네, 맞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더 잘 안 되니까 쉬라고 했죠.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휘와 표현을 배워볼까요? 오늘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얘기하면서 자꾸 시계만 보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웨이 씨가 시계를 자꾸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배는 웨이 씨가 약속이 있어서 시계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 개를 사용했네요. 앞의 문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물은 근거나 이유를 말할 때 문법 개를 사용했었죠? 그럼 계속해서 웨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안해요. 항상 바쁘게 지내서 그런지 급하지 않을 때도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웨이 씨가 말한 이 문장은 제목이죠? 웨이 씨는 시계를 자꾸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버릇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쁘게 지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웨이 씨의 이런 말을 듣고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널 보면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더라.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여기에서 시간에 쫓기다는 일이 많아서 바쁘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뒤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급히 따라오는 사람이나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으로 누구누구에게 쫓기다, 무엇무엇에 쫓기다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요즘 일에 쫓기면서 삽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선배의 조언을 듣고 웨이 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도 바쁘고 쌓여있는 일을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웨이 씨는 일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일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웨이 씨의 상황을 듣고 선배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의식적으로 쉬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더 잘 안 되는 법이거든. 여기에서 의식적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친구들을 피한다. 에서처럼 친구들을 만나거나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생각하고 피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배는 웨이 씨가 일이 많아서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이해하지만 스스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쉬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는 법이다의 문법을 사용했네요. 당연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예를 들어서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 서두르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선배의 조언을 듣고 웨이 씨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요즘은 도대체 제가 왜 사는지 회의도 들고 정말 우울해요.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좀 쉴까 봐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웨이 씨도 선배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회의가 들다의 회의는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는 뜻으로
회의가 들다, 회의가 생기다, 회의를 느끼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웨이 씨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여기에서 을까, 리을까 보다 문법을 사용했네요.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때 사용한 문법이었죠. 웨이 씨는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좀 쉬겠다고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웨이 씨와 선배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379쪽의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먼저 괄호사입니다. 여러분, 괄호가 뭘까요? 네, 괄호는 지나치게 많이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사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괄호사는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만족감입니다. 만족감은 만족한 느낌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기분과 마음이 우울한 상태인 마음의 병을 의미하는데요.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우울한 마음 상태로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일벌레입니다. 일벌레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으로 연습벌레, 공부벌레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벌레나 공부벌레가 있나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벌레가 있다면 선생님은 반가울 것 같네요. 다음은 경쟁하다입니다. 경쟁하다는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경쟁 시대라고 하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으려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겠죠. 또 대학에 입학하려면 다른 학생들을 이겨야 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다음 단어는 도전하다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많이 해봐서 잘하는 일이나 쉬운 일보다는 해보지 않았던 일이나 어려운 일에 도전합니다. 무엇에 도전하다, 누구누구에게 도전하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록에 도전하다, 지난 대회 챔피언에게 도전하다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한국어 공부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몰두하다입니다. 몰두하다는 어떤 일에 집중하여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 몰두하다, 무엇에만 몰두하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하다입니다. 불안하다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함을 느끼나요? 저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불안했습니다. 시험을 못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죠. 마지막 단어는 초조하다입니다. 초조하다는 어떤 일이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 날 자기 순서를 기다릴 때 초조하겠죠? 자, 지금까지 어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일 중독 원인과 그 증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중독은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이 있습니다. 또 일 중독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이 일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 증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에서 배운 어휘들을 일 중독의 원인과 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 중독에 대한 원인을 말할 때 어떤 어휘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만족감, 경쟁하다, 도전하다, 몰두하다, 일벌레. 이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 중독의 증세를 말할 때는 어떤 어휘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로사, 우울증, 불안하다, 초조하다가 될 것 같네요. 먼저 일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공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한다.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하루 종일 일만 생각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일벌레가 된다. 일 중독의 증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하면 과로사 할 수도 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쌓여있는 일을 보거나 일을 쉴 때는 불안하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질까봐 초조하다. 그 밖에도 일 중독의 원인과 증세가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배운 어휘들로 4개씩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 중독에 대한 내용에 맞게 어휘를 골라 써보세요. 모두 다 쓰셨나요? 그럼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일 중독증 증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 앞에서도 배웠죠? 일 중독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12개월, 1년 12달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만 하는 사람,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일벌레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지런하다라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지런한 것으로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벌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닙니다. 최근 김 부장은 저녁 시간에 아내와 걷는 운동을 시작했다. 아내는 그 시간만이라도 남편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김 부장은 산책 내내 휴대전화로 회사 동료와 통화를 하며 회사 일을 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은 바로 김 부장인데요. 저녁에 아내와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산책을 하면서도 계속 회사 일에 대해서 동료와 통화를 했군요.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가 많네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일에 대해서 생각하니까요. 이런 일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온종일 일만 생각하고 일에만 몰두하며 일을 해야만 만족감을 느끼고 일을 하지 않고 쉴 때는 왠지 불안해한다.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온종일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고 일에만 신경을 써서 집중하고 일을 해야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할 때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초조해지기도 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봐 초조해하기도 한다네요. 여기에서 뒤처지다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며 심하면 자살까지 하기도 한다.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일만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을 만나거나 함께 마음을 나눌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서 우울한 마음 상태가 계속되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공부했죠? 바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과로사하기도 한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로사입니다. 지금까지 일 중독에 대한 대화와 어휘,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일 중독과 그 증세에 대해 살펴보니까 어떠셨어요? 혹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버릇이 생겼거나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것에 중독이 되었다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